수용할 때 이제 민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그랬고. 토지 상환 채권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돼. 조합은 얘가 이제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수용 못합니다. 조합은. 얘는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제가. 토지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얘는 조합 재산으로만 책임져요. 그러니까 활동도 제한돼요. 수용은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땅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수용 못해요. 그래서 조합은 여기에서 보면은 수용 방식 못합니다. 혼용 방식 못해요. 얘만 할 수 있어요.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혼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토지를 얼마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3분의 2 소유해서 남의 땅 3분의 1은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남의 땅을 만약에 일부라도 아직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럼 조합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책임은 면책되는 거거든. 안 돼요. 뭐만 할 수 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조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은 조합하고 관계없어요. 토지상환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도 이거 공공시행자가 있고 공공이 아닌 시행자가 있죠. 그때 공공이 아닌 시행자는 뭘 받아야 돼요? 보증받아야 돼요. 지급보증 받아야 돼요. 지급보증. 그게 이제 있고 이거는 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게 돼요. 저절로 이런 것들도. 역시 읽어보면 공공시행자 발행할 수 있고 민간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틀린 말도 좀 있기 때문에 줄 뭐 그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발행 규모 나중에 뭐 숫자 같은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토지상환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 아까 수용 방식은 무슨 조성을 원한다고요? 집단적인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지 상환채권 너무 많이 발행하면 이거 다 쪼개져서요. 그것이 환지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단 제한이 있고요. 선수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성되는 토지나 원형지에 대해서 그걸 공급하면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는 것. 미리 받아서 뭐라고? 선수금 그래요. 선수.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먼저 받는다. 선수금. 선수금도 요건이 있는데 뭐 세부적인 요건들은 좀 더 볼 게 있지만 니은만 보면 니은. 민간 시행자는 공사를 100분의 10 이상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박배는 시면 까먹어도 좋아요. 보증서 제출해야 돼요. 보증서. 공공시행자, 지방공사가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제 물론 이보다 좀 더 어려운 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 이제 더 어려운 건 틀리더라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 원형지는 이제 토지를 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해놓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원래 수용 당시의 토지를 그대로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 원형지 그랬어요. 원형지는 또 여기도 뭐 요건 같은 숫자 같은 거 있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누구한테 공급하는가 네모안에 보면은 아무한테나 원형지를 공급하면 안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공공기관은 거의 한국 무슨 공사 있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국토계획국과 여기 있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무슨 틀리게는 안 하니까 한국 무슨 공사 공공기관이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자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사업시행자가 혼자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합해져서 개발할 때 좀 더 창의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도 원형지 공급해서 이 부분은 네가 알아서 네 아이디어대로 개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이처럼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업용지 같은 거 안 되고요.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학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다 못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공급 가격은 뭐 나중에 보고 전매 제한하는 말인데 최장 몇 년까지 전매를 금지할 수 있다?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적용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해놨네요. 국가나 지자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거 말고도 뭐 이주단지 조성 같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인데, 그럼 거기까지는 안 받으셨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이 정도 이제 보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수용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본 거고, 수용은 뭐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수용 관련해서는. 여기서 나오고.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실시 계획은 공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계획이고 환지 계획은요 토지를 누구에게 어느 토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 그래서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뭘 작성해야 돼? 다시 또 환지 계획. 이건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계획이에요. 여기는 토지, 여기는 토지 소유자. 이 토지를요, 종전토지 그래요. 뭐라고요? 종전토지. 이거 대신에 여기는 토지 주는 거잖아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주는 거. 여기는 저 토지에 대해서 대응해서 여기는 토지를 준다. 보통은 비슷한 위치에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근데 일부러 강의를 위해서 다른 곳에 해볼게요. 여기는 토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요? 환지. 요거는 저거 뭐예요? 종전토지. 그래서 이렇게 저기 있는 토지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처다랗게 그림을 그린 것을 환지를 설계한다 그래요. 환지 설계. 예. 노란색이 다 환지입니다. 노란색. 빨간색은 환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요? 환지가 아니에요. 환지로 정하지 않은 모든 토지를 보류지 그래요. 뭐라고요? 보류지. 무엇인가를 위해서 보류하고 있다. 유보, 보류 같은 말인데 어디는 유보하는 말이지만 보류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죠. 보류지. 보류지 중에서 특히 여기 있는 토지를 팔아 처분을 해서 사업 경비로 쓰겠다. 그럼 이걸 채비지 그래요. 채비지. 뭐라고요? 채비지. 그러니까 채비지도 보류지의 일종입니다. 아무튼 환지가 아니면 다 뭐예요? 보류지인데 보류지 중에는 여기에 뭐 동사무 안 되나? 주민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조성하기 위한 보류지도 있을 것이고 제가 편의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막 섞여 있겠죠. 이거 뭐예요? 도로도 환지로 정해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보류지예요. 그 중에서 특히 사업 경비로 쓰는 땅을 뭐라고요? 채비지. 사업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땅 채비지 그래요. 예, 그래서 보류지는 어디에 어느 만큼, 환지는 어디에 어느 만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뭐예요? 환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종전토지, 여기는 종전토지, 종전토지에 대해서 어디는 환지를 줄 것인가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이제 필지별 환지 명세 그래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계획이 있었겠죠? 필지별 환지 명세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토지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할게요. 이런 것들 뭐 기억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토지가 100억이에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토지가 200억이 됐어요. 그럼 권리를 2배 주장할 수는 없고요. 또 사업 경비가 만약에 50억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돼? 사업을 통해서 150억의 토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10억짜리 땅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15억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게 권리가액인데, 권리가액인데, 비례율이고, 나중에 보겠고.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10억짜리 가진 사람은 얼마 주장한다고요? 15억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를 너 너무 많이 가져간다. 너 땅을 12억어치만 주겠다. 감환지, 그래, 감환지. 깎여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1억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얼마 주장했어요? 1억 5천 주장할 수 있죠? 근데 1억 5천원짜리 땅을 주려고 했더니 너무 좁아요. 우리 건축 보면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작아요. 그거 작으면 건축 허가를 못 받거든. 만약에 55밖에 안 됐어, 이 사람이. 그 1억 5천을 적용해서 땅을 줬더니 55제곱미터 밖에 안 돼요. 건축 허가도 못 받으면 쓸모없는 땅이 될지 몰라요. 좀 늘려줘야지. 60으로. 그러면 이걸 뭐라고? 증환지, 이러네요. 감환지, 증환지 어렵지 않죠, 이것들. 여기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이거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세돌이 얼마 전에 바둑 프로기사 은퇴를 했는데 걔는 맨날 이것만 보다 보니까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나 지긋지긋하다. 나 싫다.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좋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환지 부지정 그래요. 안 받는 거. 환지 부지정 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돼요.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렇게 덜 받은 사람에게는 사업시행자 이 사람에게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지 부정한 사람에게도 청산금을 줘야 돼요.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명세 이런 것도 있어요. 미리 다 있어요. 여기 계획할 때. 나중에 그냥 여기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환지 계획이에요. 그리고 환지로 정하지 않은 무슨 땅? 보류지 명세, 채비지 명세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여기는 토지를요 그대로 토지를 쓰면 평면환지 이렇게 말해요. 평면환지. 그런데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입체환지 그래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입체환지를 한다면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아파트를 몇 평짜리 몇 세대를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있어요. 환지 계획에. 이게 환지 계획 있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환지 계획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보는데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해서 시험장 가서 생각하면 찾는 거 이제. 근데 그것이 되게 까다로운 것들이 나와서 뭐 헷갈리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찍으면은 확률이 반은 돼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아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듣다 보면 전체 흐름에서. 그냥 앞글자 따서 요거 하면 뭐 절대 확률이 50%가 안 나오고 20%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냥 찍으면 20%인데 공부를 어설프게 아주 찍으면 20%가 안 돼. 이상하게 확률이 5분의 1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자, 환지 계획에는 이런 게 있고 이거 말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기계를 외우지 말자는 겁니다. 자, 환지 계획을 통해서 지금 들어본 용어가 이런 말 나왔어요. 여기 이런 용어도 있었고 증환지. 또 뭐라고 했어요? 감환지.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쉬운 것들은. 보통의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물어봐요. 보통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 이건 너무 쉽다고 안 물어봐요. 그리고 환지, 부치청. 그리고 입치환지, 보류지, 채비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환지, 예정지라는 제도 있어요. 예정지. 보세요. 본래, 자, 환지를, 내가 저기 종전 토지가 있었죠? 이 환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환지를 하게 돼요. 그걸 환지 처분을 한다. 그런데 환지 처분을 하면서 여기서 청산금도 결정을 해요. 청산금이 여기에서도 잠정적으로 있어요.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가.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다 하고 났더니 원래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가치의 토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주변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청산금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해서 다 끝나면 환지 처분이 있다고 공고를 해요. 환지 처분 공고합니다. 이제 남양주 15에 공고를 했어요. 12월 5일. 환지처분 공고하면 환지처분 공고한 날이죠, 이날이. 그럼 그 다음 날 환지가 확정이 돼요. 환지가. 그러면 앞으로는 종전토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앞으로 무엇의 소유권자, 임차권자가 되는 거예요? 환지의 소유자, 임차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 토지와 똑같이 법률적으로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전 토지 있던 소유자 갑은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임차인 을은 환지의 임차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한 다음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권리관계가 여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청산금도 여기서 결정했죠? 그럼 청산금도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을 이제부터 내가 15억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12억짜리 받았으니 3억 내놔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또 1억 5천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2억짜리 땅을 줬으니 사업시행자이 그 사람이 청산금을 징수해 가는 거고 하는 거 이제.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언제 확정이 돼요? 환지처분 공고한 날 다음 날 확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이 환지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한 날 다음 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공사가 여기서 끝났어요. 올해 끝났어요. 이게 요거 12월 5일을 2020년이라고 해볼까? 2025년이라고 할까? 공사 끝났어요. 여기 내년에 끝났고, 내후년에 끝났고, 그 다음에 끝났고, 이거 2025년에 끝났어요, 사업이. 이 환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가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5년 동안 놀려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깝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이제 공포를 해요. 이제 환지 예정지, 저 땅의 소유자, 당신은 앞으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환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면 그때는 이제 미리 환지 처분하기 전까지 그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거든. 몇 년 걸릴 수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났어. 여기 조성이 다 돼 있는데 놀릴 필요 없잖아요. 환지 처분할 때까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환지 예정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환지 예정지를 여러분들 환지 예정지 지정 받으면 이거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땅이 아니니까. 이때 팔아먹는 거예요. 다만 여기 채비지 있잖아요. 채비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사업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땅 그 말이거든요. 비용. 사업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땅, 채비지인데, 그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다면 땅을 내가 가지면 되는데, 사업하고 나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채비지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채비지는 누구한테 돌아가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사업 경비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 그 사람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면 땅이 욕심나면 땅을 안 팔고 내가 그냥 경비 돈 다 대고 채비 내 거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요. 이거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걔는 환지 처분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처분. 그리고 아까 이 채비지라고 했다면 이걸 처분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 경비로 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러한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는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지 부지정은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로 아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먼저, 내가 이제 환지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 신청하는 거 있어요. 신청하는 거. 또 신청 안 해도,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마땅히 환지를 정할 부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환지 혹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 신청에 따라서 동의해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존중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 의사가 무시되고 환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는 토지가 한 40제곱미터라고 쳐요. 40제곱미터. 이 토지가 여기 오면 원래 원칙대로 권리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되면 40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져야 되죠. 이거 빨간색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받으려고 권리 면적을 산정했더니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건축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적당히 늘려주면 좋은데, 이건 뭐 25를 늘려봐야 35를 늘려야 60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늘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직권으로 너는 너무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좁다는 것을 과소토지 이렇게 말하는데, 과는 지나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하다, 지나치다 할 때, 과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과소토지.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는 이제 환지를 정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존중되는 게 있고 무시돼서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볼게요. 여기에 이제 과소토지 아니고, 여기엔 토지를 200평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 환지 안 받을게 했어요.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저 토지에 임차인이 있어요. 을이. 그럼 임차인 무시하고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임차인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인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냥 임차권이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여기 환지 처분하기 전에 이 부지정한 사람에게는 이날부터 당신은 땅을 못 씁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받은 사람이 여기 환지 부정 가서 땅을 일궈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환지 부지정한 토지가 다른 사람의 환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잠정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은 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한다면 임차인은 자기의 임차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환지 부지정에 대한 동의할 때 혹시 그 부지정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쉬운데 만약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으면 맞다. 무시하면 틀렸다 하면 돼요. 공법에서. 현대국가는 사회복지국가예요. 사회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건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에 반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적용되지만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말로 하면 맞다고 하면 돼요. 무시하면 틀렸다고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용어들이 이제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12페이지 환지 계획의 작성. 사업 시행할 때 환지 방식할 때는 다음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양이.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 등등이 있다. 줄을 필요 없고. 면적을 고려한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하는 게 있다고 했죠? 본래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이 작은 토지는 지나치게 좁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늘려서 할 수 있고, 무슨 환지? 증환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환지 부지정. 그리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이는 것, 감환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니은 면적이 좁으면 강제로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동의라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입체환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냥 땅만 주면 평면환지인데 뭐까지 줬어요? 이제 쉽게 입체하는데 어려우니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파트 아닐 수도 있어요. 상가 건물일 수도 있죠. 근데 아파트 제일 쉬운 거 아파트를 주고, 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파트가 있는 토지에 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공유 지분이 되는 거고요. 말이 어려우면 아파트 받는 거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을 공부하면서 자꾸 집합건물법도 공부하고 공유 지분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 말이 좀 쉬워지는데 처음부터 억지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자, 아파트나 상가 건물 받았어요. 무슨 환지? 입체환지 있을 수도 있다. 채비지 보류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정하는 땅 이름 뭐였어요? 경비지, 채비지. 이 채비를 비롯해서 환지로 소유하지 않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했죠? 보류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아주 쉬운 것들은 용어를 거의 안 물어봐요. 이제 입체환지 정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환지 부정할 때 임차인 동의 받아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채비지의 성격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제 그때 체크하겠습니다. 보류지가 뭐냐? 안 물어봐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자, 환지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특별자치시장은 없어요. 그 사람은 여기 없는 거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데 여기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그보다 한 등급 낮은 사람의 인가를 받아요. 자, 체계를 한번 보죠. 행정조직의 체계.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있죠. 근데 토지와 관련해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바다는 해장, 농지법은 농장 뭐 나오겠죠. 그리고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는 시도 지사가 있죠.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도 밑에 시, 군이 있어 시장, 군수가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어서 구가 있고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 밑에는 광역시 밑에 또 군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헷갈리니까. 그리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밑에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얘는 자치시가 아니에요. 여기 시장은 임명직이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얘가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얘가 해요. 법적으로.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 따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실무에 가서는 달라지는데 우리 법에서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 아까 이 사람들은 지정권자잖아요. 이 사람 이제 빠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고, 도시개발법에는 이 사람이 없죠. 특별자치장 없다고 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있다 없다 몰라도.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인데 이게 지정권자였어요. 지정권자였고, 어떤 이제 더 하부 실무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이것도 얘가 하고 이것도 얘가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고, 환지계획은 이 사람 인가인데 다만 이 별 하는 사람은 실시계획도 인가해주고 환지계획도 이 사람이 인가해주고 다 이 사람이 다 해요.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나와서 그런 거고. 물론 대도시장은 실시계획도 인가하고 또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도 대도시장은 들어가요. 당연히. 대도시 밑에는 자치단체 없으니까 똑같죠. 이제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이 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행정주의 체계를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어려운데 얘가 또 생긴 거 별별이 헷갈리게 괜히 또 얘 없으면 그나마 좀 보기가 쉬운데 근데 무시한다. 그래서 다시 환지계획 인가를 읽어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환지계획은 다른 게 이거 올해 시험 나왔던 것 같은데 암기요령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암기요령 해드렸는데 틀리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청심환 먹고 시험장 들어가자 해서 청심환 환지계획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걸 환청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환청이 더 쉬운가? 환지계획은 구청장, 환청. 그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틀리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서 환장 안 하고 청심환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내년엔 안 나와, 이제.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이제. 올해 그 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 다 완전히 취득을 못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또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틀린 지문 있는가, 틀린 문제 있는가, 이것만 쭉 받고,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자, 환지계획은 누구예요? 구청장 하면 걔하고 동급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그리고 별은 당연히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은 누구한테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다시 볼게요. 도시개발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는 줄임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지정권자라고 법에서 그렇게 줄여놨어요. 내가 줄인 게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뭐라? 여기 있는 사람.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이 사람들이 개발구역을 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누가 정해줘요? 이 지정권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어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돼요. 물론 지정권자가 시행자 할 때는 인가 안 받겠죠. 또 여기 채권 발행할 때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원형지 공급하고자 할 때, 선수금 받고자 할 때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공급계획을 작성했어요. 공급할 때, 수용 방식일 때 지정권자에게는 제출만 하면 돼요. 단순한 일정이기 때문에 인가 안 받고 제출만 하면 돼요. 사실관계거든요. 이거는 권리관계가 아니고. 환지계획을 작성했어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환청이 들렸어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구청장, 환청, 구청장. 지정권자 하면 환청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113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 하는 말 있죠? 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할 때는 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고, 지정 효과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것이 거의 환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언제 확정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이 되는 거고, 앞으로 잠정적으로 1년, 2년, 3년 동안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까지 사용하는 환지 예정지로. 다음 날은 환지로서 내 땅으로 쓰는 거고, 다음 날은 여기까지는 아직 잠정적이고, 환지 예정지는 여기까지 쓰는 거지. 그만 지금 몰라도 되고. 자, 환지 예정지를 뭐 1년, 2년, 3년 동안 사용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돼요? 종전 토지를 사용해야 돼요? 예정지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시험에서 많이 물어요. 종전 토지와 환지 예정지를 뭐 같이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종전 토지는 물론 환지 예정지도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취지만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종전 토지 대신에 이제 이 개발이 완성된 이 환지, 이게 환지가 될 거거든. 근데 앞으로 3년간 놀리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환지 예정지로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라 이 말이야.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까지. 그 다음 날은 내 땅이 되는 거고, 이제 확실하게. 원칙,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또는 해당 부분 임차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해당 부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전 토지는 사육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무엇도 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팔아먹어도 돼요. 팔아먹는 걸 처분한다 그래요. 처분할 수도 있다. 무엇만? 채비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환지 예정지 지정받았다고 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하려면 내 것이 돼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환지 처분되고 아직도 처분은 못해요. 등기해야 처분하는 거지. 내 거는 됐죠, 이제. 내 거는 됐어요.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면, 이제, 이 물권 변동 효력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나눠져요. 근데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법률 규정에서 이걸로 본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날 내 거가 돼요.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돼, 이제. 그건 민법 공부하고, 그건 뭐 민법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어도 뭐 3월까지는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말 할 때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기기적으로 외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채비지는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금 지급 징수 문제도 안 생길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공사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으라고 했죠? 준공검사. 대도시시장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 사람은 자기가 도시개발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 받고. 그 이하의 자들은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곁다리에 붙어 있는 건데 가끔 나와요, 시험에서. 이건 뭐 법률이라기보다 너무 상황을 현실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잘 듣고 이해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가끔 물어봐요. 동그라미 4번, 환지 처분 공고의 효과 그랬어요. 권리 이전 하는 말 있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 정하지 않은 토지도 있죠. 환지 부정이 있었죠.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언제 소멸해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간단해요. 나중에 알아도 되는데. 여기를 환지를 안 정했다고 칠게요. 환지를 안 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기서 환지 받아요, 안 받아요? 환지 부정했으니까 안 받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이걸 병으로 할까? 가벌병. 병이 환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아직은 사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소유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저기 있는 토지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토지가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는 도로 부지니까 도로관리청이 또 소유권을 가져갈 거예요. 어쨌든 요거 환지는 뭐 갑이 가져가고 여기는 을이 가져가고 이건 도로관리청이 가져갔다고 칠게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저 병은 언제 사라져 줘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사라져야 다음 날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권리는 오늘 밤 12시에 없어지는 거고 이 환지 받은 사람의 권리는 내일 0시에 생기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 바뀌는 거예요. 찰나. 끝나는 때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없어져야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런 말하고 권리가 생기는 것은 다음 날 이런 말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국사시험에 너무나 변별력이 없다 해가지고 뭐 되게 그 어떤 역사 강사 유명한 사람이 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1, 2, 3, 4가 있는데 뭐 고려시대 어떤 무슨 역사서인가 무슨 아무튼 저서의 출판 그 기점 출판 연도에 따라서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답이 만약에 이제 2, 1, 뭐 3, 4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3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시험에 내서 어떻게 이걸 찾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은요 0초 갖고 내요. 0초 갖고 끝나는 때냐 다음 날이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고 이거는 그래서 뭐 다음 날 뭐 끝나는 때 많이 내요. 자, 권리가 없어진 건 언제요? 끝나는 때. 그래야 새로운 권리가 다음 날 생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것을. 이 정도만 물어보면 감사하겠어요. 3년. 그래서 맨 밑에 113페이지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고나 요번에 청산금 있는데요. 청산까지 보고 10분 쉰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산금은 언제 결제한다고요? 이 환지처분하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즉 환지처분 여기 책에 안 나왔는데 한번 환지처분 언제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를 그냥 듣기만 해서 쓰지 말고 나중에 외워지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할까? 누구를 할까? 지방이전 법 환지방식 조합이 했다고 칠까? 조합이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 끝났어요. 준공사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준공사. 근데 이제 만약에 도지사가 있어요. 시, 도, 지사, 대도시장이 사업했어요. 준공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자,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준공사를 받고요. 준공사 받고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했어요. 준공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환지처분하느냐? 자기가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해야 돼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60일. 이거 없으면 이거로부터 60일인데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이제 알아지면 되고 여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60일 외우라고 더 강조할 거예요, 제가. 이건 저절로 아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나눠지니까 두 개 기억하려면 어려워요. 나중에 이것만 이게 관건이에요, 거의. 자, 그래서 환지처분을 했습니다. 환지처분하면 이제 이 60일 이내 환지처분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이런 것들 결정하는 절차 발부라는 거예요. 이제 토지 가치 같은 거 다시 제대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종전 토지와 환지받은 토지 간의 그런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해서 형사하면 여기 결정해요. 이제 토지 소유자 갑을 병 해서 너는 증환지 했으니 1억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렇게 우리한테 조합재산으로 납부를 해라. 그리고 너는 15억짜리인데 12억밖에 안 받았으니 우리가 청산금을 너에게 2억을 3억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너는 환지 부정했으니 토지가에 10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해서 이런 절차가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게 다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 조정이 되면 이제 어디 가서 12월 5일 날 환지처분 끝났습니다. 환지처분 했습니다.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리관계가 언제 확정돼요? 다음 날 확정되고 이 사람은 이제 토지 소유권은 상실하고 10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거고 이 사람은 새로운 토지를 받았는데 좀 뺏겼으니까 3억을 받아야 되고 조합한테 이 사람은 토지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 1억을 조합에게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산금이 확정된다 이런 표현 써요. 우리가 사실은 결정이라는 말과 확정이 말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같이 쓰여요. 결정, 확정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결정은 여기서 계산하는 과정을 결정한다 그러고 확정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딱 다툴 수 없는 걸 확정 이렇게 합니다. 자, 청산금은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하면서 결정하고 언제 확정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이 사람 환지 정하지 않은 평. 다행히 저것도 평이라고 썼나 제가? 평. 이 사람은요 여기서 청산금을 결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청산금은요 잘 보면 여기서 가진 내 재산과 여기서 받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져가지고 청산금 하는 거잖아요. 손해본 사람, 이득 본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평, 환지 정하지 않은 이 사람은 여기서 받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저기서 뺏긴 땅의 가치만 평가해서 주면 그만이죠. 이 사람은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은 환지 처분하기 전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자꾸 들으면은 이런 절차를 알면서 무슨 말인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알 수는 없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 이런 절차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제 잘못도 반, 여러분 잘못도 반이겠죠. 근데 숫자를 틀렸다. 그럼 그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했는데 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어려우니까. 근데 절차를 몰랐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들은 것도 있으니까 반반씩이라고 할게요. 이제 숫자 틀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출제한 사람 잘못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상한 분이 됐으니까. 자, 청산금 볼게요. 5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하고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하면서 그때 결정할 수 있다. 비교될 수 있죠? 확정.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확정된다. 이것은 지금 볼 게 없이 리얼. 분할 지급,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책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뭐 할 수 있다? 모든 데서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분할 지급, 분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물론 나눠서 주거나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뭐 이자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뭐 이자 같은 건 줘야 되겠고요. 상시 이거. 분할만 보면 돼. 분할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물어요. 분할 징수할 수 없다. 분할 교부할 수 없다. 많이 물어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공법 시험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중에 결정하는 경우 생긴다. 이거 비유를 해서 자꾸 말한 거예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 하거나 비유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말 만들고 농담하는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법 관리해서 그냥 농담하는 거 말고 뭐 나왔을 때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할 때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기억시킬까 맨 그것만 연구하고 다니는 사람 저는.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숫자 나중에 이제 외우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도시활법 이제 전체 파트를 한 판 거예요. 이제. 이러한 행위를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계속하면서 조금씩 급하지 말고 급하게 생각 말고 조금씩 이제 듣다 보면은 쌓여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정비법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